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우입니다. JD 부자연구소의 조던님이 창안하신 세계 1등주 투자 전략에 대한 후속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이 1등주 투자 전략에 대한 검증 요청이 또 들어와서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한 달 만에 들려봤는데요. 6월 21일에 조던님께서 마이너스 3%를 적용해서 세계 1등주에 투자하는 전략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23년 만에 130억을 달성했다. 이런 결과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상황을 보니까 그 몇몇 회원분들께서 이 백테스트에 대한 좀 의견을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조던님께서 내셨는데, 핵심은 루카스라는 분께서 다른 백테스트 결과를 올렸는데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코드라는 님도 또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직접 이제 해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백테스트로는 이제 머리 쓰기 싫다라고 하셨고, 이제 소모적인 논쟁도 이제 하기 싫다라고 하셨네요. 여기 루카스님이 올리셨던 이 백테스트 결과를 검증해 달라고 하셨던 건데, 나름대로 백테스트 결과를 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대략 봤는데,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제기했던 미래의 시가총액 순위 정보를 쓰시진 않았더라고요. 아마 시가총액 일간 데이터를 구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준으로 종목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1, 2등 뿐만 아니라 3등까지 포함해서 백테스트를 하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결과 그래프를 한번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이 조던님의 세계 1등주 투자 전략에 대한 루카스님의 결과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정구님이 파이썬으로 하셨던 이 전략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양상이 비슷하다는 거겠죠.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정구님께서 파이썬으로 테스트 하셨던 거고요. 오른쪽은 루카스님께서 엑셀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우상향 하는데, 이 2013년 부근과 2016년 부근, 이 부분에서 크게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대 손실폭이 44% 정도 된다는데, 루카스님께서 하신 것도 44%로 나오고요. 1996년부터 했던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최대 손실폭도 40%대 나왔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값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의 양상을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하신 시가총액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맞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위키에 있는 그 정보를 참고로 하신 것 같진 않고, 이제 빈 공간이 있는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아마 다른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 조던님께서 백테스트 하신 것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루카스님께서 하신 거는 이 3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조던님께서 하신 이 결과와는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조던님은 그냥 세계 1등과 2등만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가장 긴 데이터는 TLT가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1대1로 비교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눈에 띄는 에러는 없어서 일단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파보면 또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루카스님의 백테스트를 의뢰받았지만 이것을 검증하기 전에 그 조던님께서 새로 올리신 거를 또 한번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카스님 백테스트 결과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가총액 순위 정보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참고로 하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조던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이 백테스트 결과를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기했던 미래의 시가총액 순위 정보를 쓰는 거는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코드님께서 이 카페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루카스님과 코드님 모두 강퇴당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또 조던님께서 반박하는 내용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코드님이 위키피디아 적용 시 1등 주식 1분기 선반영되었다는 것은 틀렸음이라고 하셨는데 조던님께서 약간 그 문제의 요점을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위키피디아 정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위키피디아 정보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할 때 이 단위 기간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됐었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020년 7월이 됐으니까 이 정보가 나왔죠. 2분기에 시가총액 순위가 나왔습니다. 1등은 애플이고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2020년 3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3분기 자료는 없죠. 3분기 자료 없으니까 그 직전 분기 아니면 직전 연도의 시가총액 순위 정보를 써야 돼요. 그래서 3분기가 시작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직전 분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애플이 2등이었으니까 차이는 없죠. 1, 2등이 똑같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 분기가 넘어가니까 다시 5대5로 리밸런싱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봤습니다. 2020년 1월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 세계 2등은 애플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또 틀렸죠. 자, 2020년 1월에는 이 정보가 없어요. 2020년 3분기에는 3분기 자료가 없는 것처럼 2020년에는 2020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세계 1등주 투자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 자리에 애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세계 1등하고 2등하고 동시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1등이 뭔지 2등이 뭔지. 근데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것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올라왔는데 6월 21일이죠. 자, 6월 21일에는 2분기 자료가 안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4월 거를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 분기 말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4월에는 이 정보가 없을 거고 4월에는 1등에 마이크로소프트, 2등에 애플을 놓고 그대로 계속 추가를 하셨으면 됐던 건데 아마 2분기 자료가 나오길 기다리신 건지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에 올라온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정보는 100% 맞다라는 게 전제인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져다 씀에 있어서 직전 단위 시간 정보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셨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는 매 분기 말마다 나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고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던님께서도 이 날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는데 그 초점을 잘못 이해하셨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봤자 듣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백테스트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신뢰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백테스트 하셨는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원금이에요. 원금 5천만원 한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달러로 돼야 하잖아요. 원화가 달러로 가고 이제 달러가 원화로 가고 이런 흐름도 볼 수 있으면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도 몇 주를 사서 이제 몇 주를 매도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등락폭 그 퍼센티지만 계산해서 이 원화에 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백테스트 방식도 있고 또 몇 주 사고 몇 주 팔고 이런 거는 너무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수료나 세금이나 슬리피지 이런 걸 고려하기에는 너무 엑셀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 정도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백테스트 방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거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일단 1996년 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총 1억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은 세계 1등주 GE에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로얄 더치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총합은 1억 원이 되는 거고요. 1996년 1월 2일에 GE의 종가는 종가겠죠. 12.25달러고 로얄 더치쉘은 35.25달러입니다. 이때 종가로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몇 주 매수했는지 뭐 그런 거는 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뜨면은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때가 매도 타임이니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1996년 1월 9일에 보니까 마이너스 3.25%가 떴어요. 그러면 이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날 종가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GE는 12.27달러에 들어가서 12.02달러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 5천만 원이 4,906만 1,224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매도 가격을 매수한 가격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원금을 곱해주면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계산식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등락폭만을 가지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은 일단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숨기기. 해놓고 이때 매수해서 이제 매도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 구간은 마이너스 3%가 뜬 후 이제 한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보통 20영업일을 한 달로 치지만 조던님께서는 그냥 이 날짜를 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96년 1월 9일에 팔았으니까 이제 한 달을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날짜는 1996년 2월 9일 다음 날인 1996년 2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1996년 2월 9일까지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사면 되는데 2월 9일이 마침 금요일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토, 일 쉬었다가 1996년 2월 12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쉬는 기간도 이제 숨겨놓고 그때 보시면은 이제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할 때는 총액을 다시 5대5로 나누셨더라고요. 리밸런싱을 이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뜬 날 매도한 총 금액은 9,972만원 정도가 되고요. 2월 12일에 다시 투자할 때는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투자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7월 11일에 또 마이너스 3%가 떠서 매도를 했죠. 또 그때 계산식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매도 가격을 매수가로 나누고 원금을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하나하나씩 그 틈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지점들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3년 9월 24일에 마이너스 3%가 뜨고 이때 이제 TLT가 나오게 돼요. 이제 두 개도 복잡한데 이제 TLT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TLT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 보니까 일단 TLT의 하루 이제 등락 폭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반올림을 하신 건지 버림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놓으셨고, 근데 보니까 여기 날짜가 또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 날짜가 비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은 뭘까? 이렇게 또 뭐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또 찾아봤는데 얘를 이제 수식을 이제 보니까 그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이 이제 지나는 동안에는 TLT를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 TLT의 변동폭을 다 더해서 합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2003년 9월 24일에는 마이너스 3%가 떠가지고 GE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37,279만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TLT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24일 종가로 TLT를 매수해서 이제 하루 갖고 있었으면은 0.49%의 이익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2일차에는 1일차에 추가해서 0.9%를 더 이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또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주식 때처럼 주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변동폭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그냥 이걸 단순히 더한다는 거는 그 정확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변동폭만을 더해서 계산하신다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저 비율을 다 더했네? 라는 저의 말을 듣고 저 잘못된
결과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의 시가가 10,000원인데 그것이 50% 올라서 15,000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50% 내린다면은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15,000원에 50%인 75,000원이 되겠죠. 계산기 안 쓰고도 암산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단순히 더해주는 게 아니고 곱하기를 해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일단 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 TLT를 매수한 거니까 이제 9월 25일부터 수익률이 계산되겠죠. 첫날은 그냥 0.49%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이 앞에 나왔던 수익률을 계속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공식은 뭐 잘 모르겠고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끼워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 더하기 얘를 이제 10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도 1 더해서 얘도 이제 100으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빼고 다시 이제 100을 곱해주면은 제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 갖고 있었으면 0.49%고 이틀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제 1.39%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를 이제 단순히 더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은 뭐 0.49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수익률과 당일 수익률 더해주면은 값이 같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값이 달라질 겁니다. 자, 3일째에 좀 달라지죠. 또 계속 올려보면은 뭐 값이 같아질 때도 있는데 달라질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달라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조던님께서 계산하신 거는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더한 이 마이너스 0.66%라는 결과를 쓰신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익률을 이렇게 곱해 줬어야죠. 그래서 0.66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0.7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오차범위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TLT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TLT 매수하고요. 여기도 이제 TLT 매수하고, 자, 여기도 TLT 매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저도 좀 의심이 되죠. 이 값이 과연 정확한 값이 맞나? 그거는 이날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트레이딩 뷰에서 TLT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24일로 가보죠. 그래서 9월 24일 종가에 사게 되죠. 그리고 10월 24일 종가에 팔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16%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계산한 것도 마이너스 0.74가 나왔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 자리로 나타낸 수익률이 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TLT의 종가를 써서 주가를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걸 다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TLT의 주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락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 당일을 이제 전일 걸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TLT의 등락폭을 구해 보겠습니다. 당일의 주가를 전일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한 다음에 1을 빼줘야, 여기서 1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겠죠. 0.50이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하루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밀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밀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 값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 나는 애들 때문에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던님께서 구하신 TLT의 등락폭, 이거는 이제 TLT 종가, 이거는 이제 TLT 종가로 구한 등락폭, 이거는 조던님 등락폭을 단순 합한 거, 이거는 조던님 등락폭을 곱한 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서 얘랑 비교를 해주면 되냐? 폭 곱이 오면 되죠. 폭 곱, 등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던님이 제공하신 등락폭을 곱한 것과 주가로 구한 등락폭을 곱한 것, 이것에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기 2003년 10월 24일에 등락폭을 곱한 것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16%가 와야 제가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TLT의 등락폭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아까 조던님이 구하신 등락폭을 곱한 것과 같은 공식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한 칸 밀면은 안 되죠. 얘가 이렇게 와야 되죠. 등락폭을 곱해준 거.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오고 제가 예상한 것처럼 마이너스 1.1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TLT를 추가시킨 백테스트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TLT의 등락폭을 그냥 단순히 합한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TLT의 등락폭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한 이 차트의 데이터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뷰 차트가 100%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주가를 비교한 등락폭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그 등락폭이, 얘를 잠깐 숨기고요. 조던님께서 제공하신 등락폭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셨는지 일단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없는 정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TLT의 주가를 가지고 등락폭을 구한 것도 소수점 두 자리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 셀 서식에서 자릿수를 늘려보면은 이 두 자리보다는 더 정확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TLT를 매수한 결과 마이너스 0.66%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다면은 거의 2배에 근접한 마이너스 1.16%다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누적된다고 하면은 또 이 앞의 결과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도 계산이 계속 틀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TLT도 주식을 비교할 때 했던 것처럼 주식의 종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곱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값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야 이거 틀렸다 라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그런 경우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만, 카페 강퇴를 감수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TLT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수점을 잘라먹은 이 등락폭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TLT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면은 또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머리가 아프시겠죠. 굳이 이제 이 등락폭으로 다 해놨는데 종가를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TLT를 편입한 게 이제 주식이 내려갈 때는 채권이 올라간다 해서 그 장기 채권 ETF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을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이제 끼워 넣으셨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TLT를 편입해서 더 수익률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제기한 TLT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소수점 두 자리의 등락폭보다는 그냥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해서 실제 매매가 그렇게 가지는 않죠. 왜냐면 딱딱딱 그 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값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뭐 랜덤한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나 뭐 설명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값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TLT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회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뭐 규칙이 뭐 다른 것도 이제 추가되고 하면서 오류도 잡아가면서 최종 수익금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을 곱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배 이상 벌었다, 그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2020년 3월 31일에 일단 88억 1668만 그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환율을 50% 적용했더니 132억이 됐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를 딱 곱하셨네요. 그러면 현재 그냥 계산하기 쉽게 현재 환율이 이제 1200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1200을 1.5로 나눠보면은 이제 매수했을 때의 원달러 환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0원일 때 사서 이 달러로 매매를 하다가 2020년 3월 31일에 이제 그 달러를 한화로 바꾸면은 이제 1.5를 곱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5를 곱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가 이제 800원 정도로 달러를 매수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환전을 하셨는지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찾기 어려워서 그냥 일단 다른 표시가 없어가지고 환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2009년 8월 31일에 이 금융위기 후 환차익 20%가 생겼다라고 좀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환차익을 적용했던 결과도 나오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억을 가지고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뭐 이때를 이제 뭐 닷컴법을 시작이라고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아마 배당 받은 후에 달러를 한화로 갖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2000년 1월 4일. 그럼 2000년 1월 4일로 가보면 됩니다. 자, 2000년 1월 4일에 이때는 그냥 달러로 갖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2억 9,461만 4,775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을 때니까 이게 26만 2,58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달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한 3년 반 정도 지나네요. 3년 반 정도 지나다가 때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환율이 1202원이더라. 그래서 1202원 하면은 이제 3억 1562만 1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조던님께서는 환차익이 14.8%가 나왔다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차트에서 계산한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가 없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환차익 14.8%를 적용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조던님 계산이 일단 뭐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다음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을 또 찾아보면은 좋겠죠.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이 구간인데요. 금융위기 후 환차익 20.7%가 나오죠. 그러면 언제 주식을 매도했느냐 그걸 보면은 되겠습니다. 보면은 2008년 9월 4일 2008년 9월 4일 이날이네요. 그러면은 1130.6원일 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을. 근데 여기에서 또 TLT가 나와 버렸네요. 계산이 또 복잡해지죠. 그러면 TLT를 어느 때까지 갖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2008년 12월 16일까지는 TLT를 갖고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6일 종가에 매도하니까 1347.4원이 되겠죠. 그럼 12월 16일에 내 총 자산은 일단 이 정도라고 보고요. 이 값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76만 4천 달러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76만 4천 달러를 아직 이 매수 타이밍이 안 왔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금융이익이 끝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차익이 나오죠. 금융이익 끝이 언제냐? 2009년 9월 1일이다. 2009년 9월 1일. 그러면은 그때의 환율은 1248.1원인데 이것을 1248.1로 곱해보면은 9억 5,3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조던님께서 그 계산하신 그 12억 4천만 원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계산이 틀린 건지 아니면 조던님께서 틀리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수학도 잘 못하고 환율 이런 거 진짜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제가 계산했던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길지만 좀 보시고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라가 볼게요.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다시 여기서 이제 환율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최종 나온 원화에 이 환율 50%를 곱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기준으로 환율이 50%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걸 보면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3월 31일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제 50%를 곱해줬으니까 얘를 1.5로 나눠보면은 823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823원은 어딜까요? 823원. 그럼 한 96년 정도에 걸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아마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백테스트를 시작했던 날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은 종가가 788.3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1200원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환차익을 계산해서 이 원화를 증액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생긴 것을 다시 원금으로 쓴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테스트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그 매도 시점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달러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환율 계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계산은 달러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환차익으로 인한 그 금액을 더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환율을 곱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더해준다? 요거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고요.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미래의 시가총액 순위를 쓴 그런 문제점에 이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TLT를 편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TLT의 등락폭을 합해서 그 결과를 썼다는 것, 그리고 TLT의 등락폭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율에 대한 문제, 환차익이 난 것을 다시 이 원금에 더해서 투자를 하는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환차익이 생겼을 때 원금에 더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 순위 정보까지 해서 그 세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 조던님의 세계 1등주 투자 전략이 그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복잡해서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로 하기보다는 이것을 환율까지 넣어서 이것이 당시에 환율로 했을 때 몇 달러고 이것으로 이제 몇 주를 살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뭐 환차익이 생겼을 때 뭐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든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 총 자산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것들을 또 세밀하게 추가해서 백테스트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탈퇴되신 그 루카스님께서 그 블로그에 따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분석을 하셨고, 그 카페에 아직 글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댓글로도, 이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뭐 욕하는 댓글은 없어요.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뭐 어떤 결과군요.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조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강퇴한다. 라고 해서 또, 분위기가 좀 쌓여졌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루카스님이 또 나오셔서 이 갈베이지 인, 갈베이지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어요.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그 이 갈베이지 인, 갈베이지 아웃은 제가 컴퓨터를 배웠을 때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면서 컴퓨터는 갈베이지 인, 갈베이지 아웃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고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앞글자만 따서 직역하면 이제 뭐 쓰레기를 넣으면 이제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컴퓨터라는 거는 이게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는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또 별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이제 아무리 넣어봤자 뭐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미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테스트도 가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어줘야지. 그냥 편하게 말해보자면은 뭐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거는 이럴 것 같다라는 뭐 데이터를 넣어봤자 아무런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뽑아내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1등주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결과를 내셨고, 그것들이 이제 몇몇 분들께서 하신 데이터를 보면은 결과가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크게 뭐 달라지거나 더 월등한 수익이 뭐 나눈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냥 연복리는 한 10%고 MDD 최대 손실폭은 뭐 마이너스 40%까지 간다, 뭐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든 전략이다라고 해서 살짝 이제 혹하기도 했지만, 사실상은 뭐 그런 수익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MDD가 크면은, 최대 손실폭이 크면은 좀 버티기 어려운 전략이지 않나, 뭐 그런 의견들도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그만큼 아주 대단한 투자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죠. 얻어지는 수익률에 비해서 감수해야 하는 최대 손실폭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10에서 20%대 정도 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쓴다던가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투자 원리적으로나 더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매뉴얼대로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에 뭐 100배, 1000배 더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이렇게 잘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런 규칙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면 이제 누더기 같은 이제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막아봤자 이제 미래에 또 그런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추가한 전략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뭐 미래에는 또 그것이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TLT에 관한 것과 환율에 관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결과 분석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감수하고 이걸 검증해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글쎄요, 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제 번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게 놔두고, 이제까지 몇몇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전략은 아니고, 다른 뭐 수익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더 다른 좋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가 적립식 전략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차라리 갈아타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빠져나오실 거고, 지지하는 열렬한 이제 팬층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더 파보기보다는 다른 좋은 전략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제기한 TLT 문제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또 그 미래의 시가총액 정보를 쓴 그 세 가지를 다 반영한 백테스트 정보가 나온다면은 제가 오늘처럼 또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검증을 해 나가면서 검증해 볼 용의가 있으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뭐 조던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백테스트가 나오면은 그걸 제가 또 검증해보고, 오늘처럼요. 지금 영상이 한 2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걸 편집하려면은 엄청 길어져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들으시면은 다 정리할 수 있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던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이 세계 1등주 주식과 TLT에 교차 투자하는 이 백테스트 데이터는 일단 두 가지 오류가 있고, 한 가지 의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기한 미래 시가총액 순위 정보를 가져다 쓰셨다는 거, 이거는 지금도 안 고쳐졌고요. 두 번째로는 TLT를 편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TLT의 등락폭 데이터가 소수점 2자리밖에 나오지 않아서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TLT의 수익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을 곱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락폭을 다 더한 값으로 하셨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되는 사항은 이 환차익으로 발생한 이 원화를 이 원금에 더해서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가 직접 카페에 가서 문제 제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이 백테스트에 대한 논쟁은 이미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생각하실 만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조던님의 백테스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전략이 나왔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께서 그 전략을 나름대로 해석하셔서 도출한 결과는 다른 자산 배분 전략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전략은 아니다. 차라리 마음 편히 자산 배분 전략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던님께서 그 백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내놓으시면은 제가 또 검증해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